자, 이어가지고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일부 학생한테 메일 채팅해 놓은 거 있고 메일 보낸 거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Security Vulnerability and Exploit. 그러니까, 좀 순서가 그 여러분 자료하고는 조금 반대로 돼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정리한 것은 skillsfor이라는 사이트에 대한 거를 지금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다카드닷컴하고는 순서가 바뀌어 있긴 한데 내용은 거의 다 같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소개되는 거는 하드웨어 벌러러빌리티입니다. 하드웨어에 취약한 데가 어디가 취약하느냐? 그거는 사실 우리가 뭐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드웨어 디자인하는 때에 어떤 결함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로하머라는 게 있었나요? 로하머 익스플로이트 해가지고 이게 램에 대한 것인데 램에 뭔가 이제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제 캐패시터하고 캐패시터가 서로 이게 간섭에 의한 걸로 해가지고 일렉트리컬 인피어런스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를 뭔가 깨뜨리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그 회로적인 내용들이에요. 하드웨어 설계를 할 때 보게 되면 이 반도체에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많이 직접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직접도를 높이다 보면은 간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캐패시터하고 캐패시터 사이에 간극이 너무 좁아져 가지고 인피런스를 받아 가지고 데이터가 이제 뭔가 그 램에 있는 데이터를 손상되는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한 것을 하드웨어적인 보안 취약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멜다운하고 스펙트럴 볼러러빌리티라는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1995년 이후에 릴리즈된 것들, 모든 CPU들이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이게 뭐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든가, 뭐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옛날에 볼 때는 자세하게는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저도 보니까 좀 새롭고, 어떤 거였지? 나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잠시만, 이런 용어가 있고, 이게 하드웨어 어, 취약한 거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멜다운하고 스펙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벌러러빌리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애플리케이션하고 OS에서 문제인 것이 제일 문제죠. 왜냐하면 OS가 제일 단단해야 되는데 OS가 문제가 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었냐면 시스코 교육과제니까 2015년에 이 시스코 OS가 인터넷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iOS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시스코 장비들의 OS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에 안드로이드에 우리가 뭐라 그러지? 안드로이드 폰 계열하고 애플 폰 계열에 보게 되면 안드로이드 OS, 그다음에 iOS라는 말 쓰는데 애플 iOS하고 이름은 똑같아요. 약어는 똑같은데 약어 풀네임이 달라요. 애플의 iOS는 제가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시 바라겠습니다. 시스코도 iOS라고 OS를 써요. 근데 여기 인터넷 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Sinful Knock Vulnerability라는 것이 95년에 나왔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시스코에서 한 거 보면 Sinful Knock이라고 그래가지고 퍼센트 malware, 그러니까 퍼센트 어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어떻게 그거에 대한 개인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스코 장비에 개인 그거에 대한 컨트롤을 얻기 위해서 싱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퍼센트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iOS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손상을 시켜서 거기다가 뭔가를 심어서 뭔가 해킹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이제 알려졌냐면 이 메디언트라는 데서 이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HTTP 프로토콜의 싱크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나서 TCP에 보면 싱크 에크라고 하는 그런 프로시저가 있어요. HTTP를 쓰기 위해 하드 쪽에 TCP를 쓰고 TCP 밑단에 싱크 에크에 대한 이 씬이요. 요 비트 해가지고 커넥션 맺기 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보고되면 이 맨디언트라는 데가 있어요. 이 맨디언트라는 데를 여러분이 또 아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모니터 해가지고 그 어택에 대한 심톤이라든가 어택이 새로 보고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거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방화벽을 쭉 설치하는데 방화벽 설치할 때 모든 사이트들을 한 기관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보고를 해놓으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최근에 유해한 사이트가 어디구나, 어디가 나쁜 데고 어디를 여기를 막아야 되겠구나 하는 정보를 쫙 올려놓은 데가 있고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방화벽에다 그 정보를 세팅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뭐죠? 인터넷 정보보호인가? 우리나라도 있어요. 어, 키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키사 공공으로 하고 외국에 보면 이 맨디언트라는 데가 있어요. 맨디언트라는 데가 그런 거를 하는 데예요. 그래서 맨디언트가 여러 가지 공공의 목적으로 물론 이제 여기는 수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내야 됩니다. 여기 사이트에 가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받으려면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한 결과를 여기서 이제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것을 시스코의 iOS는 iOS라고 하는 것이고 sinful knock이라고 해가지고 sinful knock이라고 하는 이것이 시스코 장치를 공격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걸 공개해서 자료를 보고한 데가 이제 맨디언트라는 데고 이런 데가 몇 군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런 위해한 거, 그 다음에 위해한 트래픽을 계속해서 보고하고 그쪽 사이트에 대한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게 데이터가 버퍼의 사이즈를 초과해 가지고 뭔가 시스템의 데이터를 잃어버렸을 때 거기에 취약한 데를 해커가 노릴 거고요. Non-validated input에 대한 거 제가 맨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미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받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이미지를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즈에 디멘전이 다른 거를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게 시스템이 약간 소프트웨어가 뭔가 불안정할 때에는 얘가 뭔가 취약한 점을 노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레이스 컨디션 볼까요?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것은 어떤 순서,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에 대한 걸 두고 나서 뭔가 액션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거를 일부러 어기는 거죠. 그 타임 이벤트에 대한 거를 어기게 해가지고 취약한 데를 노출하게 하는 것이 레이스 컨디션입니다. Security practice, 시스템이라든가 센시티브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보호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encryption. authentication은 누가 직원인가 이거, authorization은 그걸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encryption은 말 그대로 암호화하는 겁니다. 디벨로퍼는 이런 시큐리티 테크닉이라든가 라이브러리를 잘 써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것을 이제 크리에이션 해야 되고, 테스트 해야 되고, 베리피케이션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알고리즘을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또 어딘가에 또 새로운 취약점들을 알게 될 것이다.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 이 피지컬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거, 여기 나오죠. 이퀴먼트에 대한 거를 액세스할 수 있는 거, 리소스, 파일에 대한 거를 액세스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 물리적이던 아니면 논리적인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혹은 진짜 우리가 종이로 된 파일일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한 액세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improper, 적절하지 않은 액세스 컨트롤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뭐 그런 내용, 피지컬 액세스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머신 프로텍트하고 데이터 프로텍트해서 피지컬 액세스를 못해. 물론 여기 피지컬 액세스에 대한 것도 있고요. 시스템에 연결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오센티케이션, 오소라이제이션이 다 그런 것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거는 여기 설명은 피지컬에 대한 것만 있지만은 소프트웨어적인 거라든가 네트워크적인 측면의 액세스도 있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vulnerability exploitation에 대한 걸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New vulnerability are discovered regularly.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한 맨디데스트라는 통하거나 어떤 공인된 그런 사이트에서 regularly 어떤 것이 있는지 받는 것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저 취약한 데를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오거나이제이션이 서드 파티 시큐리티 리서처를 두는 이유가 이 서드 파티는 객관적으로 우리 시스템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찾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 시스템적으로, 우리 피지컬하게 뭐가 문제 있는지를 보안적인 측면을 어, 모니터링 해주는 서드 파티 시큐리티 리서처가 있는 이유이고요. 그거에 가장 페니트레이팅 테스트, 그거 침투하는 테스트하는 팀이 바로 구글 프로젝트 제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글 프로젝트 제로라는 거가 바로 페니트레이팅 테스트 팀입니다. 이 팀이 하는 것이 뭐 아마 자기네 구글 쪽에 관련된 거 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3의 조직으로서 우리 회사 조직이긴 해도 침투를 하기에는 화이트 해커가 있는 거죠. 아니면 제3자한테 맡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랜드스케이프 2.2절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없고 앞의 내용에 대한 것을 이렇게 트렌드가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어택, 앞에 어택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한 가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블렌드 해가지고 나서 타겟 시스템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컴프로마이즈 하기 위해서 멀티플 테크닉을 사용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 썼던 웜, 트로이안, 스파이웨어, 키러커에 대한 설명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스파이웨어에서 같이 설명이 됐을 거예요. 키로커에 대한 키 입력에 대한 거죠. 스팸, 피싱에 대한 거. 이게 림다라든가 버그비어라든가 컴플리커 이런 거 보면 진짜 옛날의 소프트웨어에 어택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뭐 툴, 소프트웨어 이름이에요. 버그비어 같은 경우는 아마 젊은 친구들은 게임에 둔 캐릭터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과거에 2000년대 초반, 뭐 2000 컴플리커는 2000년대 중반, 뭐 그때에 이 어택하는 이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뭐 림다라든가 버그비어, 컴플리커도 찾아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는 것인지. 그리고 뭐 사실 맨 처음에 소프트웨어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거 공부할 때 저런 거 갖고 나서 시스템 공격하는 걸 실은 합니다. 실습을요. 저게 상당히 오래됐긴 하지만 오래된 만큼 많이 오픈되어 있고요. 소스도 있어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지 공공연하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팩트 리덕션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이버 시큐리티를 측면에서 사이버 어택을 받았어요. 사이버 어택을 딱 받았으면 그거를 최소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일단은 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기 쓰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터 이슈.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서로 구성원들끼리 이야기해야 되고요. 구성원하고 신시어하고 어카운터블 해야 합니다. 그거를 하고 있는 내부에 이걸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협조하고 믿어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도 여기 보면 에듀케이션에 대한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Educate, Employee, Partner, Customer. 시스템을 사용하는 우리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educate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이거 단어를 갖고 우리 학교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학교의 정보 처리 정보지원처에서 계속해서 보안 관련해 가지고 뭐 요청하는 거, 보안 관련해서 구성원들 교육하는 거, 보안 관련해 가지고 뭐 해달라는 거, 그거를 계속해서 보내겠을 때 학생들은 협조할 거예요. 학생들은. 교수들이 협조를 할까? 착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학교에 항상 잘 정책에 따르는 이런 친구들은 이런 교수들은 잘할 텐데 그렇지 않은 교수들은 이게 뭐야 왜 귀찮게 해?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어요. 그렇게 우리 학교를 놓고 나서 봤을 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구성원들하고 서로 소통도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성실하게 서로 믿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사실 저도 시스템 문제가 되면 제일 먼저 제가 문제 해결을 해도 안 되면 정보지원처에 요청을 하니까 제가 아쉬울 때는 저도 정보지원처에 요청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거 뭐 보안 뭐 이거 문제 있어요 뭐 해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스럽긴 한데 사실 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레포트 왔을 때에는 저는 제 거는 빨리빨리 조치한 적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테일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침입한 거에 대한 이유, 그거에 대한 원인을 언더스탠드 해야 되고요. 스텝 시밀라 브리치, 그러니까 미래에 만약에 이런 비슷한 공격이 오게 되면은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잘 정리하고 사전에 해야 돼요. 항상 이게 프리 액션이 있고요. 포스트 액션이 있어요. 프리 액션을 잘해야 돼요. 프리 액션을 해놓고 나서도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근데 이제 포스트 액션을 해야 돼요. 프리 액션을 하기 위해서 사전 조치를 해야 되고요. 항상 올 시스템가 깨끗하다고 인슈어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서로 구성원들끼리 혹은 우리의 파트너, 커스터머한테 그것이 어떻게 막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보안에 대한 게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 있어요. 요즘은 또 이런 거 있어요. Bring your own device라고 뷰오드라고 부르는데 과거에는 전부 다 유선 네트워크일 때만 하더라도 우리 기관 내에 혹은 우리 회사, 학교는 좀 덜합니다만 학교는 좀 퍼블릭에 대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좀 다른데 프라이빗 도메인 상에서는 전부 다 그 회사 장비만 썼었어요. 그 조직 장비들만 썼어요. 근데 와이파이라는 걸 갖고 오면서 랩탑을 갖고 오거나 스마트폰을 갖고 오면서 우리 조직 내에 자기 장비를 갖고 오면서 이게 또 문제를 발생하고
그래서 이 Bring Your Own Device예요. BOD라고 제가 썼는데 저것이 보안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갖고 오는 디바이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보안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우리 기관에 대한 네트워크 장비를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온 장비들을 어떻게 잘 쓰게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와이파이를 이제 학생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엄격하게 하는 방법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맥 어드레스를 다 등록을 받아가지고 맥 어드레스로 필터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망분리를 또 시켜가지고 학교의 중요한 뭐 업무라든가 학사 업무라든가 뭐 학교의 행정 업무 처리하는 망은 별도로 두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쓰는 망, 그다음에 뭐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쓰는 망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 보안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이슈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끊어지지를 않아요. 우리 지금 자율주행차 현대 기아자동차에 이제 우리 코스 중에 언제 한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보시면 그 어느 교수님이 한번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시동을 그냥 딴 사람이 걸 수가 있어요. 자동차 시동 거는 게 원격에서 되는 게 사실 편리하니까 해놨는데 보안이 너무 취약해가지고 그냥 멀리 있는 자동차를 딴 데서 걸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게 자율주행이 되면서 내가 데스티네이션을 정해놓은 데가 아니라 딴 데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율주행차의 보안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스마트폰이랑 똑같아졌어요. 지금 계속해서 자동차 관련해서 수업하면서 모빌리티라는 말 쓰잖아요. 원래 모바일 통신망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 있는 것이 모바일 디바이스였는데 자동차가 지금 모빌리티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수업 중에 마스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모빌리티 에즈 어 서비스. 이게 원래 클라우드에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어 서비스, 플랫폼 에즈 어 서비스, 소프트웨어 에즈 어 서비스에서 사스, 파스, 아스라는 말 썼는데 모빌리티 에즈 어 서비스에서 자동차는 사람이 마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자동차조차도 휴대폰이랑 지금 똑같은 보안의 취약점으로 노출됐고요. 사실 휴대폰은 모빌리티가 취약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는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 이런 디바이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5G 이동통신망,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다 보안에 문제가 취약한 것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은 서비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는 내용 혹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진로에 대한 계획을 가질 때 저는 보안에 대한 저는 기본적인 것만 설명해 드리지만 그거에 대한 기술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이걸 한번 내 미래에 대한 아이템을 한번 세워봐야겠다. 난 적극 가능하다. 적극 앞으로 지금은 약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향후에 가면 이쪽 시장에 필요한 엔지니어, 이쪽에 필요한 정책 수립자, 이거에 대한 어, 기술자, 그 다음에 이걸 만드는 사람, 보안 지키는 사람, 어, 그 다음에 화이트 해커, 뭐 이런 사람들을 아주 많이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쪽 관련해서 공부하는 거 혹은 이쪽에 커리어를 잡아보겠다는 거 나는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네다카드닷컴에 있는 건 아니고 스킬포울닷컴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랜드스케이프라고 써 있긴 한데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내용이나요.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관련된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디지털 머니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이게 저는 그래요. 저도 크립토 커런시를 한번 관여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미래에 진짜 이 돈이 될까?
약간 경제적인 거, 법적인 거, 국가적인 거 여러 가지 측면에 문제가 있긴 한데 디지털 머니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옛날에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보다 약간 여러분 엄마나 뭐 이모 나이 뭐 고모 삼촌 때 보면 옛날에 싸이월드의 도토리 우리나라가 진짜 앞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카카오톡이니 이런 거 만든 거라든가 우리나라가 거의 리딩 엣지 달려다가 조금 이 프로모션을 잘 안 해가지고 잘 못해서 우리나라에만 해서 뭐 그렇지 다음에 라인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서 많이 써요.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에서 제일 많이 쓴 게 라인이라는 거고. 근데 이제 저 디지털 머니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싸이월드의 도토리가 바로 저거였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면 디지털 머니라는 것은 좌우지간 이제 필요하고요. 인크립션 써가지고 뭐 쓰고 그 다음에 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암호화인데 가장 기본으로 쓰는 기술이 됩니다. 디지털 머니로 쓴 것이 크립토 커런시고요. 크립토 제킹이라는 말을 때 여기 보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보면 마이닝이라는 것입니다. 마이닝,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마이닝을 하는 것이 머신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것을 제킹하는 겁니다. 히치하이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크립토 커런시가 있는 그 거래소에 있는 거를 털어가는 것도 있고요. 마이닝 하는 거에 대한 걸 끄집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이닝을 아주 시스템에 몰래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보게 되면은 그 마이닝 할 때 보면은 GPU 카드를 가지고 나서 갖다 집어넣는데 뭐 기관에 있는 시스템들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들이 많습니까? 그 시스템에다가 마이닝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에 혹은 조직의 정상적인 전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마이닝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 제킹에 대한 거 나오면서 진짜 보안에 관련해서는 정말 어, 여러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마지막 문장이 그런 것 같아요. 사이버 랜드스케이프. 우리 사이버 세상은 지금은 또 새로운 거 있잖아요.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사이버 세상에다가 이렇게 땅 심어놓고 하는 거. 어, 아시는 분 좀 빨리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그 단어가 왜 생각이 안 나지? 아이. 우리 학교도 뭐 무슨 강의실 만들었다고 내가 봤는데. 아이. 어지간 어,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 이제 각각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메타버스요. 여기서 땡큐. 메타버스에 대한 것이 되는 거죠. 메타버스에 대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점점 더 우리가 모르는 세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상을 막 넘나드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후 여러분들이 막 활동할 때에는 진짜 재택근무하면서 메타버스 상황에서 근무지 가 있고 막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젊은 친구들 뭐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거 투자도 많이 해서 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고 뭐 해본 친구도 있을 테고. 좌우지간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바뀌는 데에서 보안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안 관련해 가지고는 새로운 것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관련된 기술들을 습득하는 데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툴들을만 잘 써도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개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툴만 잘 써가지고 그 되어 있는 것만 쓰는 것도 그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많이 아셔야 되죠. 세상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기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잡고 공부하기를 제가 늘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서머리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Security Vulnerability에 대한 example. 그다음에 발음 계속해서 이상해지는데 Security Vulnerability를 exploit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malware라든가 그거에 대한 symptom, infiltration 하는 거, 그다음에 도스 공격, 그다음에 blended attack에 대한 것을 이 섹션에서 I2 Security 모듈 2에서 이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잘 수강하고 잘 따라오는지를 뭐 따로 제가 별도 레포트 내거나 이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꼭 강의 소감문을 받지도 제가 않고요. 제가 이거 받는 거는 딱 하나. 여러분이 그 넷아카드닷컴에 들어오셔가지고 넷아카드닷컴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본 모듈 퀴즈를 얼마만큼 봤나를 보는 것이고요. 모듈 퀴즈는 여러 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요. 뭐 다른 과정 같은 경우는 횟수를 제한하거나 혹은 뭐 횟수 점수가 안 되면은 중간에 드랍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퀴즈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듈 퀴즈를 이수한 거 보고 나서 공부를 했구나 안 했구나를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모듈 퀴즈를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